노화 자체가 당뇨병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노인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은 4개 정도의 약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내분비내과에서 근무하는 윤재승입니다. 노화 자체가 당뇨병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췌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또 인슐린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당뇨병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 근육량이 부족해지고 또 이제 간 기능이 약해지고 항상성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혈당을 유지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최근에는 노인 환자들이 굉장히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빠지면서 지방량이 증가하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도 부족해지지만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하게 되면서 당뇨병에 취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당뇨병은 배사 이상으로 인해서 오는 공통적인 그런 이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당뇨병의 혈관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요. 당뇨병 환자에서 이제 고혈압이 발생할 유병률은 한 70% 정도가 되고요. 고지혈증이 발생할 위험성도 한 70% 정도. 그리고 세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한 50%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조절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복합 조절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절률을 좀 더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에서 이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 5개 정도 약을 복용하고 있는 반면에, 노인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은 9.4개 정도의 약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압약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약, 이런 것들을 복용하지만 당뇨병과 연관된 다양한 약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병증 약이라든지 콩팥병 약이라든지 심장약이라든지 뇌혈관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복용하기 때문에 약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약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또 약제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약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2가지 약, 3가지 약들이 합쳐서 나온 복합제가 있습니다. 복합제는 한 알만 먹어도 2-3가지 약을 복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런 이제 위험성을 좀 줄어들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 걸 우려해서,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이제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많이 약을 복용하는 것이 변비약이라든지 소화제라든지 아니면 신경병증 약도 2-3가지를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환자들이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치의한테 이야기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약통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일주일 단위로 약을 쭉 이제 그 통에 넣어두고 언제 이제 내가 빼먹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가면서 약을 챙겨서 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 생활 습관과 연계해서 이런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 후에 이제 약을 먹는다든지 뉴스 보기 전에 먹는다든지, 그래서 일상 생활 습관과 연계해서 이제 약을 드신 분들이 많고, 또 하나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또 약을 먹다가 약이 남으면은 그냥 집에 쌓아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약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약을 내가 잘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남은 약은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치의한테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이만큼 약이 남았으니 이번에는 좀 이렇게 적게 받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주치의도 이 사람의 수능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 환자에서 체형은 말랐는데 복부 비만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노인 환자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혈당 위험도 있고 또 관절염 그리고 다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운동하는 것이 좀 어렵고 운동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일상적인 걷기만 하더라도 건강 결과 개선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 환자는 자꾸 활동량을 줄이려고 하고 자꾸 앉아만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걷기만 강조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건강 결과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희가 이제 의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의자를 뒤에 두고 가벼운 스쿼트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부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전후에는 꼭 스트레칭, 유연성 운동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양 관리와 운동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영양 관리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영양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를 좀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 성인의 섭취량은 킬로그램당 1g 정도 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부로 따지게 된다고 하면 두부 한 모가 한 26g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에 두부 2모 정도는 드셔야지 권장량에 근접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생선으로 따지자면은 반토막 생선을 3번 드셔야지 이제 하루에 단백질 섭취량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단백질 섭취량을 좀 신경 쓰면서 드셔야지 권장 섭취량을 유지할 수 있는 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과자나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을 간식으로 섭취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영양 섭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운동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분 이상은 걷고 또 자식 생활은 피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서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꼭 일어나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노인 당뇨병 환자들이 어떤 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동반 질환에 대한 현황들을 저희가 조사 분석을 했었거든요.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이 아무래도 가장 이제 흔한 동반 질환이긴 하지만 그 두 개를 제외하고는 치매, 암, 신부전 이런 연령 관련 그런 동반 질환들의 비율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망의 위험에서 가장 높은 위험을 보였던 것이 말기 신질환과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그래서 노인 당뇨병에서 이 신질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신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좀 해야 되는데 환자들이 이제 피 검사는 어느 정도 이제 따라오는데 소변 검사를 굉장히 좀 귀찮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콩팥 관련된 그런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치매 그리고 신부전, 옛날에는 동반 질환으로 비중이 좀 적다고 여겨지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기능 검사라든지 신부전 관련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도 사실 약을 먹으면 굉장히 잘 떨어지거든요, 혈당이. 문제는 약만 먹어서는 생활습관 개선이 안 되게 되면서 몸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혈당이 조절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약을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또 시간이 지나고 현재 상태가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나빠지기 때문에 약을 추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을 동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질적인데 노인 환자도 복잡하고 이질적이거든요. 그래서 노인 당뇨병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잘 아는 그런 주치의가 굉장히 필요하고 전체적인 그런 이제 약물 관리, 상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주치의를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